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학기에는요, 재정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된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실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1교시는 약간 아이캠퍼스에다가 자료를 우리가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사전적으로 제작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강생이 많으면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은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실강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많지 않을 때 해서 수업을 할 건데 수업 방식은요 이중구 교수님 책 재정학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방식은 아시겠지만 좋은 교재를 같이 읽어본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좋은 교재를 선택해 놓고 제가 막 딴 얘기를 막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교재도 따로 봐야 되고 제 강의 2배 이상 또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욕심을 갖지 마시고 저도 큰 욕심 내지 않습니다. 이중구 교수님 책이 재정학의 그래도 바이블로 되게 좋은 책이니까 교재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뒤에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그렇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도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교재를 그냥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큰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그냥 행간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거나 얘기를 할 테니까 교재를 같이 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한 한 수업은요 전자칠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판서 이게 약간 칠판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서하면서 할게요. 자, 우리가 챕터 1정서부터 보시면 이게 재정학의 의의와 성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의의와 성격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일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내용을 보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2장에서는 재정학이 도대체 뭐 하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학은요 교수님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 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이견이 있고 관심 포인트가 있지만 나름대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 그대로 공통 분모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재정학 연구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1 해가지고요. 자, 거기 보시면 재정학 연구의 내용. 자, 재정학은 이제 뭐를 다룰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줄 보세요. 이 재정학을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퍼블릭 파이낸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퍼블릭 파이낸스. 자, 파이낸스라는 게 뭐야? 금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융, 금이라는 게 이제 돈이고요. 융은 융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금의 융통을 얘기합니다. 자금의 융통. 자금의 융통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금의 공급자, 저축자라 하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을 투자자,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퍼블릭이야. 그러니까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거죠. 주어야. 정부가 자금을 어떻게 융통하는가, 빌려서 어떻게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재정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재정학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곧바로 국가의 재정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연상은 국가 재정의 경제학적 분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요. 국가의 재정과 관련한 자금의 융통과 관련한 이거를 뭐 행정학이나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정학은 요걸 다루는 거야. 국가의 재정활동, 경제활동인데 그 중에서 자금을 어떻게 융통 조달해서 쓸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네 번째 줄 보시면 국가재정 이외에 국가, 정부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많이 또 다루긴 할 겁니다. 주인공이 이제 정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공부분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이것까지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문과 관련한 부문의 다양한 토픽, 주제, 네, 요거를 또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단락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근데 현대 재정학에서는 이게 전통적인 재정학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 종래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래니까 과거에는 재정학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건전한 재정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고요. 또는 조세 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텍스를 부과하잖아. 그래서 정부의 재정 활동의 대부분이 텍스인데 텍스를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와 그리고 누가 부담을 집니다. 그 부담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과거 전통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재정학의 토픽은 뭐 과거의 토픽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현재 토픽은 거기 보시면 조세나 정부 지출이 자 텍스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거시경제 관련된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거예요. 경제의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무엇인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근데 분석의 초점과 관련해서 영향을 이론적이란 건 이제 수식이라든가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통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증적인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뒤에 관련된 레퍼런스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로만 경제학에서는 떠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네가 얘기했던 이론과 그런 주장이 데이터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과거에는 두리뭉실하게 거시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죠. 미시경제학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이거를 미시적인 접근을 합니다. 자, 미시와 거시 접근의 차이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별경제 주체들, 정부도 하나의 개별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경제 주체들의 그래서 뭐 정부와 또 부분균형 분석, 일반균형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최적화의 원리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균형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미시경제학에서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세 개의 경제 주체 중에서 가계, 기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정부 계속 얘기하지만 자, 정부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거시와 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거시적인 약간 측면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날의 현재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응용미시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응용미시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보시죠. 그렇다면 정부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 평가하는 기본적 시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우리의 관심사가 경제 주체가 정부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살펴볼 텐데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는 소비자 선택 이론이 효용 극대화를 다루고 기업은 이용 극대화 이렇게 하는데 정부는요 어떤 목표가 약간 복합적이라고 그쵸? 목표가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이게 국민들의 행복을 이제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복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복합적입니까 하면요. 정부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 경제 주체들에 많이 관련돼 있는 이렇게 뭐
정부가 뭐냐 이렇게 규정하기도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목표도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복잡하지만 뭔가 그래도 뭐 목표를 좀 이렇게 몇 가지로 추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 정부의 행위를 분석하게 됩니다. 첫째 보시면 첫째,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며 그와 같은 행동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나오는지 그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요거를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관심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행동을 분석하고 행동,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 다시 행동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가? 그래서 행동과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왔는가? 이걸 살펴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배경 같은 거에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과정과 배경. 네, 요거를 살펴보게 되고요. 다음 둘째, 정부 행동이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정부의 행동이, 이 행동이 왜 이런 행동을 했어? 이게 아니라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또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정부 지출을 실시했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 그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예측과는 정반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측한 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요 영향과 관련한 예측을 하고 그걸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한 또 다른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거의 맞출 수 있도록, 그 오차를 할까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를 평가. 여러 정책 대안들 중에서 대안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게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 후 평가하고 선택하는 거. 이게 또 정부의 복합적인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 일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실증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요게 우리 경제 원론 처음 배우면 나오죠. 실증 명제, 실증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평가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가 이게 잘 된 거야? 바람직한 거야? 나쁜 거야? 요거를 체크해 보는 거. 요게 바로 요거는 규범 영역이다, 규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가보시면 재정학의 분석도 크게 보아서 실증 분석과 규범 분석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 재정학의 연구 내용 무엇을 다룰 것인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요, 정부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끊어서 갈게요. 아셨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